예. 그래서 일단 3D 프린터 소재를 개발하고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이 해외 파트너들이 많으세요. 네. 원래 B2B만 하시던 대표님이시라서 네. 해외도 이제 그런 이제 프린터 소재들을 네. 이제 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구상을 하면서 네.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덴탈 쪽, 그 치과 쪽에 네. 디지털 시스템 구축하는 거, 네.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실제로 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치과하고 기공이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예. 프린터 외에 나머지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소수 아이템을 가지고 유통하고 있고 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 키트 중에 이제 뭐 시술 키트라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개발을 해서 네. 했던 이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도 제약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잖아요. 네. 약 처방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판매 대행 영업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치기공 그러면 유통하실 때는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예. 치과 쪽은 사실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치과 의사나 기공사는 네.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술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특별한 자격증 필요 없는 건가요? 네네. 시술을 네. 하지 않고 보철물을 직접 제작을 하지 않으면 네. 특별한 라이센스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 치과 시장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네. 이쪽은 기술 영업죠. 네. 파트고 또 임플란트라든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한 네. 지식이 좀 있어야 네. 영업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재료들이라는 것들이 치과의 진료와 관련된 네. 그런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그 진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 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약간 진입 장벽은 있기는 한데 네.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이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익투센탈은 원래 처음에는 익투센탈 이름으로 2017년도에 시작한 건 아니고 네. 뭐 사업장을 2017년도에 낼 일이 있어서 냈다가 네. 이제 거기를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익투센탈 시작한 지는 한 2019년 하반기 했으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점이고 예. 이제 대표자는 정희경으로 돼 있는데 일단 예.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명 성이 같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희경? 정희경이고 제가 예. 그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시연이 이제 예. 언니 예. 세언니 되는데 일단은 사업장을 낼 때 제 이름으로 이제 안 냈던 거는 예. 회사 퇴직하고 이제 실급이요 예. 수령하는 것 때문에 예. 초반에 이제 집사람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내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장기 근로는 한 몇 년 그럼 장기 근로는 예. 뭐 회사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2000년부터 예. 계속 이어서 해왔는데 예. 이제 치과 쪽은 아까 앞에 이력에 보면 2006년부터 예. 시작을 했으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치과 쪽 경험만 한 10년은 넘겠죠. 예. 2006년부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를 해서 예. 그래서 경력은 10년은 좀 넘는 상태고 예. 그렇게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뭐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런 한 4종류 5종류 되는 프린터들을 예. 제가 재고를 안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발주를 오다를 해서 그냥 유통하는 쪽 그다음에 뭐 근데 영업처는 이렇게 거래처는 뭐 기공소하고 치과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좀 전국에 약간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서울 쪽에 뭐 일부 있고 서울, 경기, 광주, 네. 그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뭐 이렇게 해서 네. 좀 점조직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남을 베이스로 해서 네. 활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치과도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래처들이 지금 이제 막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소재만 하시는데 그 프린터를 구비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프린터가 이제 프린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 지금 조금 고가라고 평가되는 프린터들은 대당 한 2천만 원 예. 그리고 뭐 한 1,500 정도 이 정도 하고 조금 중저가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당 한 4, 500 더 저렴한 것들도 있고 요즘 워낙 3D 프린터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저렴한 것들은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안 하고 한 중고가에 해당되는 것 이제 한 보통 프린터가 들어가면은 프린터만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면은 금액대가 한 600에서 700.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비싼 것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이면은 근데 그 풀 세팅이 됩니까? 네네, 풀 세팅이 되는데 이제 조금 사이즈도 예. 프린터 이제 사이즈도 좀 큰 편이고. 얼마 한 크기는 얼마? 프린터 2천만 원짜리는 그 에어컨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예. 높이가 세워놓으면 예. 세워놓으면 그 정도 되고 그거보다도 좀 작은 것들은 탁상용 비슷하게 지금 저기 있는 큐브 박스 한 개 정도 사이즈 저 정도 된다고. 근데 그런 장비 하나에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장비가 한 2개 정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가 한 세트를 물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형님 여보세요? 아 형님 저기 잠깐 예예 저 잠깐 여기 미팅하고 있어 갖고요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서울에도 대기 있으신 거처? 아니요 거처는 따로 지금 있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출장 와서 그냥 이제 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하고 업무를 보고 가고 하는데 뭐 지금 서울 쪽에 뭐 지금 당장 아닌데 한 올 하반기나 해서 이제 서울에 큰 치과병원을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원장님이 이제 창원에 계시는 원장님이 서울에 그 양정역 사거리에 치과병원 하나 개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개원하면 와서 사무실 하나 써라 이렇게 뭐 얘기는 하시는데 아직 사무실을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아이템들이 거의 덴탈 쪽이죠. 이제 프린터 그다음에 이제 덴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화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공 재료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뭐 글러브라든지 인상제라든지 뭐 이런 치과에서 쓰는 그런 재료들 이제 소량 아이템을 치과에 이제 거래하는 치과에서 유통 조금씩 하고 있고 기공서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으로 많이 쓰는 소모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술할 때 쓰는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과거에 설계하고 만들어서 판매 잠깐 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쪽은 메디카 코리아라는 제약 업체 이제 판매 대행업자랑 같이 해서 이제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치과들 총해서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 여기 있다는 사업 분야가 다예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3D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2D 프린터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다 있는 3D 프린터. 가장 장점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3D 형태로 만드는 것들은 다 깎아서 만들거든요. 밀링을 하고 하는데 이제 프린팅을 하면은 기존의 방식에서 좀 복잡한 구조를 하기가 좀 힘든데 프린팅을 하면 좀 복잡한 구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기술은 사실 한 30년 전에 개발이 된 건데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 또는 AI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이름으로 기존에 치과에서 아날로그로 하던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러면 이걸 제작하던 분들은 지금 직업을 다 잃어 계시겠습니다. 지금 3D 프린터가 대처하니까 특히나 기공 쪽이 이제 거의 만드는 수작업들을 프린터가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력들이 조금씩 디지털에 맞춰서 거기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존에 아날로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일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디자인하는 것도 지금은 기공사들이 직접 손으로 수작업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AI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는 업체들이 몇 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이제 AI가 접목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나온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정신 끊어는 AI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제작하는 3D 프린터니까 맞춤형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형을 주거나 창의적이진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플란트랑 라미네이트가 다 3D 프린터로 적용이 된단 말씀이죠? 지금 이제 뭐 이거는 산업용 같은 경우 자동차도 만들고요. 피규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뭐 우리 이제 자동차는 만들어 보신 적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자동차 쪽은 그냥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의료 쪽도 지금 사실
3D 프린터로 지금 보시는 저게 3D 프린팅으로 만든 옷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프린터로 만들고 예. 이제 뭐 유물 복원이라든가 건물도 요즘은 이제 예. 프린터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그 도시 만들고 뭐 이런 게 핫하더라고요. 지금 미니어로 이렇게 해서 도시 네. 개발하는 거 뭐 그걸 미니 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네, 빌딩 네.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보통 그 이제 뭐 건설 회사나 또는 네. 이런 데서 미니하게 작게 예.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프린팅으로 예. 만드는 데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덴탈 쪽, 의료 쪽은 아니고 예. 이제 피규어라든가 예. 연호 쪽에서는 그거 활용해서 만드는데 이제 덴탈 쪽은 지금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3D 프린터 적용 범위를 제가 기공 쪽으로 치기공 쪽으로 생각을 네. 못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예, 치기공사들을 다 보내버리네요. 예. 여기 이제 지금 치과 쪽에 적용되는 것들을 한번 예.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제 요거보다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3D 프린터로 지금 적용하는 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가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감각으로 네. 임플란트를 심었다 하면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컴퓨터 안에서 CT를 촬영을 해서 네. 환자의 뼈 구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네. 서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디에다 심을지 이런 네. 거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가이드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죠, 임시 치아. 네. 저희가 치아를 이제 만들 때 임시로 저희가 치아를 만들어줘야 네.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임시 치아도 만들고 예. 요거는 이제 그냥 모형. 예.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한 모형.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치과에 가서 본을 뜨잖아요. 네. 본을 뜰 때 입안에 넣는 트레이 예. 이런 것들도 만들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예. 틀니도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스플린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갈이, 예. 예, 코골이 환자라든가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예. 이렇게 구강에다가 세팅을 하고 실제로 환자 입에 예. 넣는 것들, 이런 결과물들을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예. 저희 투명 교정 있잖아요. 예.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투명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요 투명 교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빨 모양의 모형이 있어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을 프린팅을 해서 예. 이제 만드는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네. 어디에다가 우리가 뭘 심을지 이런 것들을 네. 고민을 해서 네. 컴퓨터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네. 만들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시술을 해서 네. 임플란트를 심는 네.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틀니 만든 케이스인데 네. 이제 구강 환자에다가 이제 뭐 일정한 물리는 게 있으면 요거는 이제 구강 스캐너라고 해서 예. 기존에 잇몸 이제 본 뜨는 거 대신에 예. 구강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강내를 스캔을 하면 예. 디지털화가 만들어지죠. 그럼 저 데이터상에서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치과 기공소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네. 요런 이제 교육도 제가 같이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예, 이런 디자인해서 이렇게 이제 프린팅으로 뽑죠. 네. 치아는 치아대로, 잇몸은 잇몸대로.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본딩을 해서 만들면 요런 이제 틀니가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치과 쪽에서 이건 3D 프린터 전문가 뭐 이런 쪽 자격으로 가나요? 이거? 민간 자격으로 지금 3D 프린터 그 관련한 자격증이 있기는 한데 예. 그거는 산업 쪽만 있고요. 예. 덴탈 쪽은 아직 없습니다. 예. 산업 쪽은 3D 프린터 관련한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예. 이제 정부에서 뭐 인정해주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교육을 이수하면 그냥 이수 민간 교육 예, 민간 예, 이제 교육 수료증에 준하는 예. 그 정도만 있고 3D 프린터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격증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 치과 의사분들이 직접 3D 프린터를 놓고 제작하는 것까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지금 예. 많이 예. 이제 치과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냥 뭐 이거 뭐 이 구도만 뭐 이미지로만 넣으면은 저게 제작돼서 나오는 것까지도 금방 예. 지금은 예. 이미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디자인 나오는 단계는 조금 아직은 아니고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캔을 해서 예. 기공사들이 예. 막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립니다. 예. 치아도 넣고 예. 잇몸도 넣고 이제 이런 과정을 예. 거쳐서 그 나온 결과물을 프린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대략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잘 이해하는 기술은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서 그 부분이 AI가, 자동으로 네. 예. AI가 ERP 나- 접목이 되면서 예. 이제 조금 더 사람의 손이 덜 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예. 그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거예요. 이제 향후 뭐 5년에서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네. 빠르게는 뭐 한 2, 3년 내에도
예. 뭐 이런 치아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료만 던져주면 예, 이미지 보고 지금 그렇게 되건 그 조감도가 지금 저를 정면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요 AI가 하늘에서 제 이제 뒷모습을 못 봤는데도 네. 뒷모습을 예측해가지고 네. 예, 그런 걸 그려내는 것까지 가니까 아마 네네. 이쪽도 그런 예.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AI 예. 딥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예. 이제 데이터를 넣고 실제로 유의한 결과를 낸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들이 예. 뭐 제가 아는 업체도 실리콘밸리 있는 업체가 이제 덴탈 쪽으로 지금 예. 하는 데가 있고. 실리콘. 예, 그거 아니고 이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랑 하시는 거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아직 사업자가 없으시니까 네, 제 이름으로 창업자는 없죠. 예,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한 1억 정도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가 많이 추천하니까 공고 나오실 때 기다리셨다가 작성해 놓으셨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일단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된 다음에 뭐 청년 사관학교나 이런 네네. 기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럼 기보에서 하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나이가 이거는 돼요? 청년 그건데. 그건 사관학교라 뭐 명칭이 명칭만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건 전문 자격증 아닌 전문 자격군이 아닌 거에서의 기술력을 되게 예, 그 인정을 대로 하거든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시제품이나 이런 걸 3D 프린터 관련해서의 3D 프린터인데 지금 덴탈 쪽으로 가셨다고 봐야지 덴탈인데 3D 프린터를 하셨다고는 못 보는 거니까. 예, 예. 네네. 예. 그리고 비대면 주문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만약에 치과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신 데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렇게는 안 되죠. 지금 그 사업 아까 비즈니스 내용 중에 예. 프린터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는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결과물을 만들려면 기공사가 무조건 해야 돼요. 끝에는 기공사가 그러면 거래처가 기공사가 되시겠네요. 그 기공 B2B, 쪽이나 치과. 아니 기공사가 실제로는 만약 계산서를 끊는다고 보면 사업상에서 네네. 치과가 여기다 결제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공사가 엔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3D 프린터랑 예. 소재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 치과에서 제 장비를 예. 구매를 하면 예. 제가 이제 생각 계산서는 그쪽 치과로 발행을 하죠. 예. 그리고 기공서도 똑같고. 지금 제작 제품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작하는 장비가 가는 거예요. 제작하는 장비를 장비하고 소싱하신다는. 예, 소재하고.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예를 들어서 기공소든 치과든 그 장비를 쓰게 되면 소재는 계속 유통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러면 기술 ICT가 이게 유통이 되실 거니까 장비 유통이라. 근데 장비 유통이라면 이건 뭐 지원을 못 받으실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 쪽을 해야. 근데 그 제조의 한 파트가 이제 그 3D 프린터 소재 개발. 그건 일단 소재로 들어가고 제조 일단 그걸 제조로 들어가시려면 정확히 어떤 소재로 한다는 게 나와야 되니까 또 이게 이 업태 종목 고르는 게 이게 뭐 지원을 어떻게 받으실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나중에 유통이라 하셔도 꾸역꾸역 우겨서 제조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창업은 어차피 꿈꾸시는 거니까 뭐 연구개발해서 이미지를 AI 그러니까 데이터 딥러닝해서 리러닝 돼서 뭐 저게 완제품처럼 나오는 것까지를 뭐 이렇게 작성하셔서 일단 창진원에서 지원해 보시면은 그게 더 불가능하지 않은 얘기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대로. 그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어차피 예산 받으신 다음에 마음대로 뭐 비슷하게 집행하시겠지만은 장비 유통은 유통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한다고. 지금 일단 공공구매 뭐 이런 그런 걸 저도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부가 일단 사주는 요소에서의 어떤 지금은 어떤 사업들이 레벨이라는 게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 ERP나 이렇게 데이터를 수급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데요. 네네. 수급해서 일단 생산량이나 그 어느 정도의 레벨들을 만들어내는 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의 기술처럼 이렇게 다 모든 기술을 다 뿌려서 일단 지금은 일단 그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서는 정부가 모든 제품을 B2B가 아니고 일단
BG가 된 거죠. 나라가 사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GB가 된 거고. 네네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렇죠. 스마트 게 팩토리 지금 예. 치과 쪽에도 기공소에서 스마트 팩토리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장비를 설비해 이렇게 막 자동으로 바꿔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재고량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한 생산량을 올려주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그 기공소도 이건 약간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기공소에다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죠. 어떻게 보면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예. 실제로 기존에는 다 수작업으로 수기 작업하고 관리하던 예. 재고 관리라든가 예. 뭐 생산 관리 이런 예.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ERP를 도입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장비랑 같이 들어가서 예. 스마트 팩토리를 기공소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그게 제조업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유통 쪽으로만 하면 사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통 수출이 요즘엔 뭐 그거니까요. 다 예. 내수로 다 하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조업을 저는 생각을 했는 게 아까 3D 프린터가 들어가면 장비는 뭐 유통을 하면 되지만